안녕하세요. 생애 처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약사예요.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준 남자친구는 회사원이고요. 제 남친과는 제가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골골대며 약을 타러 온 모습이 꽤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후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리도 약국을 들리는 거예요. 사소한 의약품을 하루에 하나씩 사가면서 말이에요. 보통 약국에 들르는 분들은 비상약도 한 번에 몰아서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의아하게 느껴졌죠. 하루는 전날 데일밴드를 사갔음에도 또 사기에 물었어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어제 밴드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사시는 거예요? 아, 어제 사간 밴드가 표준형이더라고요. 혼합형도 필요해서 왔어요. 의약품을 종류별로 구비해 놓으면 편하죠. 그런데 매일 오시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필요한 걸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그게 겸사겸사 들르는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장장 두어 달을 남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국을 들렀어요. 그 사이 남친과 저는 꽤 친해졌고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6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정이라도 든 건지 막상 자주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괜히 더 생각나기도 하고 염려까지 되니 말이에요. 남친이 다시 약국을 찾아온 것은 딱 2주 만이었어요. 분홍 망고 튤립이 만개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죠. 저는 그런 남친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남친은 긴장이라도 한 건지 입을 옴쭉거리며 한참을 쭈뼛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친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남친은 불쑥 꽃다발을 제게 내밀고는 입을 열었어요. 이 꽃 드리려고 왔어요. 꽃말은 사랑의 시작이래요. 좋아합니다. 그의 사랑 고백이 어찌나 서툴던지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으니 매일 약국으로 찾아온 이유가 제게 첫눈에 반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무얼하든 제 생각이 그렇게도 났다고요. 저를 보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친이 순수하게 느껴져 참 좋았어요. 우리는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함께했죠. 하지만 연애할 당시 양가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도 길어졌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처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처음 본 저를 무척이나 반겼어요. 어머, 아가씨가 다영이구나. 우리 아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한 이유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서다영이라고 해요. 어머님께서 정말 미인이세요. 우리는 첫 만남임에도 화기애애했어요. 남친이 외동이라 늘 딸이 있었으면 싶었다며 딸처럼 대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거기다 제 직업이 약사라는 걸 아셨을 땐 물개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영이 네 직업이 약사야? 웬일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나는 더 볼 것도 없다. 너는 결혼,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가 다영이를 마음에 쏙 들어할 줄 알았어. 예쁘지, 착하지, 똑똑하기까지 한데 싫어할 수가 없잖아. 그치, 엄마? 어머,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너보다 더 자식 삼고 싶다, 얘. 하지만 예비 시부모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지는 못했어요. 제 뜻이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던 제 부모님이 남친을 보더니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인생의 큰 결정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고요.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해줬던 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봐주지 않는 게 상처가 됐고 미웠어요. 하루는 화나는 마음에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며 따졌어요. 도대체 오빠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항상 내 선택이 우선이라더니 왜 결혼은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요. 그 애는 말하는 투도 인상도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 딱 너 고생시킬 남자라고.
아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고생시킬 남자라니. 아빠가 오빠에 대해 뭘 알아요? 다영아,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야. 어떤 아이인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니? 너와 그 아이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냥 나 결혼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때 저는 콩깍지였던 건지 사람 볼 줄 몰랐던 건지 제 부모님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어요. 남친도 결혼 승낙을 받겠다며 자주 우리 부모님과 대면했고요. 그러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참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니까? 이런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가 맞는 거냐고. 도다용,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세상에서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그렇게 모진 말까지 꼭 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면 제발 내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요. 평생 그때 결혼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반대했던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응? 이렇게 제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은 늘 옳고 그렇기에 제 앞날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의 심중을 생각해보지 못했죠. 결국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걸 더 두고 보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저를 고생시킬 남자라고 했던 그 말이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후부터 저는 예비 시모와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정확히는 예비 시모가 이제 며느리나 다름없다며 딸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로망을 저와 함께 하려고 했었죠. 일이 바빴던 날엔 예비 시모를 만나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결혼 전부터 이미 시댁에 예쁨 받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 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예비 시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갔죠. 남친은 자신의 부모님과 잘 지내주는 제게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은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데 시집 가기도 전부터 그런 것 같다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부모의 마음을 뒷전으로 한 채 시간은 빠르게도 흘렀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예비시댁을 찾아갔고 예비 시모는 제 부모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며 그제야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야 물어보네. 사돈댁 직업은 어떻게 되니? 무슨 일 하셔? 저희 부모님은 환경미화원이세요. 아, 환경미화원? 두 분 다 말이야? 예비 시모는 제 부모의 직업을 듣고는 적잖게 당황해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확인하더군요. 제 부모 모두 같은 직종이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바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급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묘하게 예비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전보다 연락도 뜸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려 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불편해하는 듯 느껴졌죠. 하루는 제가 예비시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찾아뵙는다고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던 예비 시모였는데 그날은 저더러 유명 초밥집에 가 포장을 해오라더군요. 그때까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저녁으로 먹고 나온 쓰레기며 다른 쓰레기까지 바리바리 챙겨 나오더니 불쑥 제게 내미는 겁니다. 예, 네가 좀 나가는 김에 좀 가지고 나가렴.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는 셈 치는 거니 불만 없지? 아,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 네 부모가 환경미화원이니까 너도 쓰레기는 잘 치우겠지.
저는 부모님 직업 운운하며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받아들려던 손을 내렸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빨리 받으라는 듯 쓰레기를 살짝 흔들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조차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마디 쏘았어요. 제 부모님 직업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그럼 환경미화원이 아니라서 쓰레기를 잘 못 버리시나요? 어머, 얘,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부모가 환경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테니 교육을 잘 받았을 거란 의미였던 것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쓰레기는 어머님께서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정시키고 싶으시면 오빠에게 부탁하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악스럽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말꼬리를 잡을 순 없어 제 손으로 버려두지 않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저는 예비시댁에 가는 게 조금 껄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의 직업을 알게 된 후로 확연히 달라진 태도가 느껴질 때 애써 외면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한 달쯤 앞두고 예비 시모와 큰 말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제게 예비 시부모님이 상견례 때 신고 갈 구두가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관계도 정 같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신발을 봤더니 비웃음을 띠고는 작게 수근거렸어요. 신발 선물의 의미가 도망이란 걸 알라나 몰라. 지금 우리더러 도망치라는 건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 튀어나왔네. 예비 시모의 말이 또렷이 들리지 않아 재차 물었지만 예비 시모는 혼잣말이라며 얼버무렸어요. 저는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기엔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참았죠. 그 탓에 잠깐 어색해진 틈을 타 예비 시모는 남친더러 잠깐 방으로 와보라며 불렀어요. 아직 예비 시부와는 단둘이 마주할 때 마냥 편하진 않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일어났는데 안방을 지나다 예비 시모와 남친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다영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다영이만 보고 이 결혼 밀어붙이라며. 이제 와서 그건 왜 묻는 건데? 아유, 그러게 말이다. 왜 걔네 부모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환경미화원이라니? 좀 폼나는 직업이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왜? 엄마도 평범하게 식당 운영하잖아. 뭐가 마음에 걸려 이러는데? 얘는 비교할 걸로 비교를 해야지. 남이 버린 쓰레기는 주워가는 직업이랑 비교하면 되니? 생각만 해도 더럽고 냄새 나잖아. 저는 마지막 말을 듣고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 탓에 방문까지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화를 쏟아냈네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지금 저 얘기가 뭐라고 듣고 있는 건데? 얘가 너 지금 우리 얘기 엿들었니? 제 부모 뒷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하시던가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빼꼼히 열어놓고 이런 주접 같은 대화나 하고 계시던 거 아니세요? 서다영, 너 지금 주접 같다고 했어? 말 가려해. 가족들 사이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할 줄 알아? 가족들 사이가 내 부모 직업 운운하며 뒤에서 결혼을 하니 많이 이런 대화를 해? 어머님, 제 부모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야, 서다영, 너 정말? 내 이름 입에 담지도 마. 어머님, 그동안 눈치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가 죄송하네요. 그냥 어머님 수순에 맞는 처가 다시 알아보세요. 내 결혼 때문에 내 부모가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해 치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더 말씨름했다가는 일이라도 치를까봐 그 길로 예비시댁을 나왔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남친의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집 앞으로 남친이 찾아왔을 때마저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만 무시해서 될 게 아니었더군요. 제가 가진 약사라는 직업이 예비 시모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패였던 건지 예비 시모가 직접 나서서 저와 대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으로 말이죠. 약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하긴 동네 병원 뒤치다거리나 하는 게 약국인데 커봤자지. 어머님께서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뻔뻔하기는 정말 몰라 묻는 거니? 예비 시모의 어투에서 한바탕 소란이겠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약국의 주인이자 대표 약사인 사장님이 쉬는 날이라 밉보일 일은 덜했다는 거였죠. 거기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 예비 시모를 응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여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예비 시모는 역시나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이라도 한다고 느꼈는지 손님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말을 걸어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짜증나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거 말고 나는 제도 안 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이 계시니 저와 대화가 필요해 오신 거라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야? 지금 나더러 기다리라고 했어? 넌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니? 아니면 대놓고 날 무시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너 그 난리를 치고 가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예비 시모는 내 말을 곡해하며 얼굴을 팍 구겼어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누르며 손님의 약을 지어야 해 조제실로 들어가야 하니 기다려달라 부탁드린 거라고 차근히 설명한 뒤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것조차 못마땅한지 어찌나 꿍얼꿍얼댔는지 몰라요. 예비 시모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약을 타가실 때 오늘따라 유독 소란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이 내비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애써 삼키며 약국까지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너야말로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도 모질게 무시를 해대니? 막말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는 거요? 상대편 부모의 직업을 살피고 고민해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일 뿐이야. 네가 정말 결혼하길 원한다면 나를 설득하려 했어야지. 그렇게 화를 내고 휘행하니 가면 되겠니? 넌 네 부모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제 부모님의 직업이 결혼에 큰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그날이 떠올라 다시 우라가 치밀었어요. 거기다 제 행실을 지적하며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듯 저를 나무라는 게 기가 찼어요. 결국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손님 없는 틈을 타 목소리를 높였네요. 제 행실이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자기 부모 흉을 보는 사람 앞에서 속 좋게 웃는 사람도 있나요? 반대로 제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식당 운영하신 걸 그깟 동네 장사나 한다며 업신여기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동네 장사? 너 지금 말 다 했니? 버르장머리하고는 네 부모 직업 마냥 너도 그렇게 싼티 내고 다니는 애였니? 응?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일로 더는 가타부타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야, 너 정말 내가 우습냐? 나 네 시험이 될 사람이야. 내 앞에서 굽신거려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언성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예비 시모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손님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고 예비 시모는 뭐가 그리 분한지 손님에게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내가 저 약사 시모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랑 내 아들 앞에서 며칠 전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겠어요. 결혼하면 이 드센 것한테 나나 내 아들이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요. 저 요망한 것을 내가 품어줄래도 저렇게 나를 세우니. 아, 그러시구나.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제 험담까지 얹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당장 돌아가라 등 떠밀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내게 버럭 소리치며 성을 부렸죠. 이것이 정말 대화 좀 하자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리 매정하게 사람을 쫓아?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나 받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제가 일 끝나면 곧장 연락 드릴게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사적으로 시간 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사적으로 시간을 빼 대우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차근히 설명하며 예비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해보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일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죠. 네,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일을 그르치는 상황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제가 말을 얹을수록 더 흥분해서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제게 난리쳤어요. 그 바람에 약국에 들렀던 손님들은 다 나가버렸고요. 예비 시모는 카운터까지 들어와 저를 끌어내더니 제 가운을 잡아주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때마침 위층에 있는 병원 식구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비 시모에게 머리채라도 잡혔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 나붓기는 중에 건물과 연결된 약국 후문으로 병원 식구들이 지나간 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예비 시모의 소나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살피는 남자의사의 모습에 예비 시모는 더 눈이 돌았고 결국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네가 내 아들과 연락 안 하는 동안 내 아들 놔두고 저놈한테 꼬리쳤다 이거지? 이런 불려우 같은 것. 이러니 상대를 하려면 그 집안을 보라고 하지. 이 난잡하고 천박한 년. 네 부모는 남이 버린 쓰레기나 주울 게 아니라 너를 주워다 처분했어야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아주머니, 그런 것 아니니까 고정하시고 약사님과 대화로 풀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괜한 소문으로 의사에게 피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급히 예비 시모에게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의사분도 자신으로 인해 오해가 깊어진 듯 했는지 예비 시모를 말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는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의사 양반, 2년 부모가 환경미화원인 건 알고 만나나? 주제도 모르는 것이 꼬여낸다고 껌뻑 넘어간 거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꼭 맞다 싶네. 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가족이 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약사인 것 하나 믿고 볼품없는 집안 들이미는 뻔뻔한 것. 이참에 내 아들과 제대로 정리해. 깨끗이 끝내. 병원 식구들이 모두부터 예비 시모와 저를 간신히 떨쳐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 있더군요. 저는 창피함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꼭 참았어요. 병원 식구들에게는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며 연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는 예비 시모를 마주했죠. 네,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저도 더는 싫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말대로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깨끗이 관계 정리할 테니까요. 참, 기가 막혀서. 약사도 사자 직업이라고 여태 대접해줬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는 것 좀 봐. 다시는 내 아들과 얽히지 마라. 내 눈에 띄었다간 그땐 머리채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예비 시모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남친에게 다 끝났으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전 예비 시모가 대치했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지 제게 왜 이러는 거냐며 헤어질 수 없다고 제게 끈질기게도 연락을 하더군요. 소영아, 왜 자꾸 다 끝났다는 건데?
이제 상견례가 코앞인데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 제발 좀 나 좀 만나주라, 응?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약국 앞으로 오겠다는 걸 간신히 말린 뒤 제 집 근처에서 전 남친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과 정리할 게 남았더라고요. 소영아, 나는 못 헤어져. 우리가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모진 풍파도 나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며. 그 말들은 진심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거였어? 그래, 내가 그런 말도 했었지. 그런데 오빠가 내겐 풍파고 오빠네 가족이 풍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 일은 그냥 엄마가 마음이 복잡해서 했던 말. 대단한 가족이네 정말.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상견례 장소로 예약했던 한정식 집 오빠 이름으로 예약했으니 알아서 처리해. 소다영, 너 정말? 그리고 오빠, 네 부모한테 선물했던 신발값 상견례 할 일 없어졌으니까 그거 당장 물어줄래? 내 부모 멸시하는 인간들 좋은 일 하고 싶지 않거든 나. 어떻게 사람이 선물이라고 줬다가 다시 뺐냐고 째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당한 대우까지 받고도 그거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제가 전 예비 시부모에게 선물한 그 신발은 명품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 제품으로 카드 할부까지 사드린 거였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상견례를 이유로 전 남친이 제 부모님께 해준 거라곤 흉보는 전 예비 시모에게 왜 그러느냐 말한 게 전부이니 말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남친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가짱게 느껴졌어요. 자기 부모로 인해 어그러진 결혼이라는 걸 여전히 모른다는 게 한심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비 시모가 약국까지 찾아와 난동 부리고 손님 앞에서 날 꽃뱀 취급까지 했다는 사실을 다 말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던가요? 전 남친은 자신의 엄마가 그럴 리 없다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잖아.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말까지 지어내는 거야 지금? 참나, 내가 뭐 하러. 마음대로 생각해. 끝내는 마당에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야? 끝내다니, 누구 마음대로? 지금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딱 기다려. 전 남친은 직접 전 예비 시모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전화기 밖으로 말소리가 다 새어나왔어요. 엄마, 혹시 다영이 약국에 찾아갔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설마 그걸 고세 너한테 일러 바쳤니? 엄마가 왜 다영이 일하는 곳을 가? 가서 뭐라고 했는데 뭘 어쨌길래 나더러 헤어지자는 거냐고. 얘가? 너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나리선애로 바뀌었어? 그 요망한 것. 남자 구슬리는 능력도 가지가지네. 걔랑은 깔끔히 헤어져.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더라. 헤어지라니, 엄마까지 왜 이래?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됐어, 끊어. 전 남친은 통화를 마친 뒤 죄인이라도 된 양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자기도 짐작이 갔던 거겠죠. 저는 제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며 전 남친을 뒤로 한 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여전히 많은 건지 저를 붙들고는 언제 화를 내냐는 듯 제게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빌더라고요. 미안해 다영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한 말은 그냥 잊어. 앞으로 다시는 엄마가 그러지 못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응,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 헤어지는 마당에 뭐하러 전전긍긍하겠어? 영양가 없는 언행이 나한테 무슨 의미라고. 우리 부모님 직업 운운할 때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다영아, 그건 엄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그랬어. 내 본심을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서. 나 아직 너 사랑해. 아니,
나는 너라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전 남친은 엄마한테 책 잡히는 게 싫어 저를 향한 마음이 크다는 걸 숨기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결혼을 종용하는 걸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라고요. 사실 돌아보면 연애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던 쪽은 제가 아니라 늘 전 남친이었어요. 거기다 자신의 가족들과 보낼 때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 저를 대하는 태도도 사뭇 달랐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못 볼 꼴까지 다 본 마당에 저를 향한 전 남친의 마음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더 이상 구구절절 애원하는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난 오빠라서 이 결혼 깨는 거야. 계산적인 부모를 둔 것도 모자라 그걸 닮아 결혼을 계산하는 오빠라서 말이야. 내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그렇게 구질구질한 이별을 한 후에도 전 남친은 장장 1년 동안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평생 연애만 해야 한다며 그것만도 좋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도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런 전 남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시름시름 앓는 척을 했는지 헤어진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 망할 아줌마가 또 저를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야, 너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널 못 잊었다는 멍청한 소리나 하게 만들어?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어요? 저도 아줌마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못 찾아오게 단속이나 좀 잘해보던가. 뭐야? 이 요망한, 하필이면 볼품없는 부모를 둔 너와 연애하는 바람에 너 같은 것을 닮아버려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애초에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이미 우리 수준에 맞는 며느리를 맞았을 텐데. 이 독약 같은 것, 이 징글맞은 것. 한참을 제게 모욕해대는 전 예비시모를 두고 저는 전 남친에게 곧장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쇼하는 게 너로는 모자라디? 좋은 말 할 때 네 엄마 내 앞에서 치워. 그러는 사이 자신의 말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고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고는 삿대질해대며 노발대발했어요. 이 쌍스러운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데 너 뭐하니? 지금 날 마구 지저대는 개 취급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잘 아시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곧 아줌마 아들 올 테니까 사이좋게 손잡고 돌아가시던가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줌마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쏜살같이 전 남친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핸드폰에 뜬 화면을 보고는 아연실색해서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다행히 전 남친이 그 이후 제 눈에 띄는 일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우리의 진절머리 나는 인연이 끝났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얽히고 설켰던 그때가 다 꿈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평안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 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자리를 옮겼고 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기에 파혼하고 2년 만에 결혼했나 싶으실 거예요. 전 예비시모가 제가 일하는 약국에 찾아와 난동 피울 때 싸움을 말려주던 남자 의사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랍니다. 전 남친과 관계 정리 후 마음 따뜻한 그 사람이 저를 참 살뜰히도 챙겨주었죠. 전 남친과 그의 가족들과는 달리 제 남편은 의사임에도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뿐일까요? 제 부모님의 직업을 훌륭하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멋진 사람이죠. 이러니 제가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길지 않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실처럼 서로를 당겼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대출도 없이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정했어요. 그곳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낸 지 넉 달쯤 됐을까요? 낯익은 한 나이든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열심히도 닫고 있더군요.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을 정도였고요. 저와 만으로 2년 만에 마주치게 된 그 여자는 저와 하마터면 가족으로 지저분하게도 얽힐 뻔한 전 남친 엄마였어요.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네가 여긴 왜 있니? 이런 좋은 아파트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발을 다들여? 설마 그 천박한 재주로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라도 물었냐? 정말 여전하시네요. 천박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입인 것 같은데요. 후회할 일 겪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하세요. 네가 뭔데 말 조심을 하란 말아야? 지저분하고 난잡한 것, 천하디 천한 더러운 것, 쓰레기 처리나 하는 부모를 뒀는데 뭘 배웠겠어? 그렇지? 쓰레기집만 배워서는 사람 등쳐먹는 꼬라지하고는. 전 예비 시모는 변함없이 저와 제 부모님을 모욕하더군요. 제가 무슨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처럼 표현하며 말입니다. 이런 금 높은 아파트에 존벌레 같은 네가 웬 말이니? 이곳엔 양심껏 발도 들이지 마. 집값 떨어질라. 브이. 저를 벌레 취급까지 하는 전 예비 시모의 태도가 기가 찼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전 예비 시모에게 여유롭게 웃어 보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2장을 내밀었네요. 재밌네요. 그 걸레나 내려놓고 말하세요. 우리 아파트 청소하다 결리고 쑤시면 들르세요. 제 남편이 능력 좋은 의사라 정말 잘 보거든요. 뭐야? 니까짓 게 무슨 능력으로 의사랑 결혼을 해? 궁하디 궁한 집안 뭐 볼 게 있다고. 나이든 노땅이나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추잡하게 살지 마렴. 보기 안쓰럽게 왜 그러니? 그 아줌마는 어떤 멀쩡한 의사가 저와 결혼하겠냐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라는 말까지 하며 무시란 무시는 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엉덩이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가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정말 제가 멀끔한 의사와 결혼이라도 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가 봐요. 며칠 뒤 정말 제 남편의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병원을 옮겼는데 그때 제가 남편의 병원 바로 옆으로 제 이름을 건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남편의 병원에 들른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등장이 그렇게 유난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많은 환자가 있는 것도 본체만체하고는 무례하게 진료실의 문을 벌컥 열며 제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을 해서는 제 약국으로 왔고 곧 저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며 행패를 부렸어요. 이 쳐 죽어도 시원찮을 거사.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뒤에서 호박씨 까며 내 아들과 저울질을 해댔던 거야? 저놈, 그때 그놈 맞지? 응? 어쩐지 널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어머? 제가 무슨 저울질을 해요. 아니, 저울질할 것도 못 되는데 주제를 모르시네요. 이것이 그때 우릴 뜯어말린 그 의사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꼬리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어디서 분수에 맞지도 않은 고고한 척은 해대며 사람을 농락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세요. 분수에 맞지도 않은 아줌마 아들 만났다가 내 인생 종칠 뻔한 거잖아. 그리고 이 인연을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아줌마예요. 아줌마 덕에 내가 찌질한 당신 아들하고 파혼하고 내 분에 꼭 맞는 남자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 너 지금 내 아들더러 뭐? 찌질? 야, 너 이제 눈에 뵈는 거 없다 이거야? 그런 말을 짓거리고도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약이라도 사서 갈 거 아니면 그만 나가줄래요? CCTV에 당신이 하는 행동 전부 녹화 중이니까 더 깽판 쳐서 영업 방해로 신고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얼굴이 새빨개진 아줌마가 약사가 손님한테 협박이나 한다며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쇼까지 해댔어요. 그러고는 제게 나직이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곤 돌아갔죠. 하지만 사람의 천성이 시간 좀 지났다고 변하나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집 현관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구정물 범벅에 모욕적인 말들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곧장 관리소로 가서 상황을 설명한 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예비시모가 난장판을 쳐놓은 것이었어요. 제가 멀끔한 의사와 결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자신을 모욕하고 깔봤으니 얌전히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평생 살면서 그런 못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다음날 출근길, 우리 집을 그 꼴로 만든 인간과 딱 마주친 겁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런 치졸한 짓까지 한 거죠? 치졸한 짓? 내가? 무슨 말인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괜한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마렴. 마주치지 않게 좀 사라져주면 더 좋고 말이야. 아줌마가 사라져야지. 고작 그런 복수나 하자고 청소부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그쵸?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 진짜 몰라 물어요? 이러고도 여기서 더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저는 이 말을 뒤로 곧장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는 바로 스피커로 바꾸어 통화 내용을 보란 듯이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불편사항 접수한 703호입니다. CCTV로 확인한 그분 오늘 출근을 하셨네요. 저랑 딱 마주쳤는데 여긴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합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규율에 대해 조금 무지하셔서 잦은 실수가 있더라도 넘어가 주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당장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규율을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제대로 배상하라고 전달해 주시고 다시는 볼 일 없도록 당장 잘라주세요. 아시겠어요? 전 예비시모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사는 입주민인 척 고개 쳐들고 저를 깔볼 땐 언제고 잘리는 것만은 막아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날 자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한 것 사과하마. 관리소에 다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다영아, 우리 예정이 있는데 이리 모질게 할 필요 없잖니? 제가 왜요? 예정 들먹일 정도로 각별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딨어. 가족으로 묶일 뻔한 사이잖아. 내가 운영하던 식당 망하고 남은 건 빚뿐이야. 여기만큼 페이가 좋은 곳도 없는데 잘리면 나는 버틸 재간이 없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러게 배포도 없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당신이 코푼 휴지는 당신이 치워야지.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것에 평생을 쏟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꼭 지켜야 할 자리였다면 심사숙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끈질기게도 매달렸어요. 몇 날 며칠을 제 집 앞에 와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현관문과 복도가 번쩍 빛이 날 정도로 쓸고 닦아댔어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사죄의 메모까지 남겼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줌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절대 안 된다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나 봐요. 그렇게 내쳐진 후에도 며칠을 제게 찾아와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미련하게도 일을 저지르고 알게 되었단다. 다영아, 미안하다. 다시 일하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 하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좀 도와주렴. 저더러 집안 수준 운운하며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그런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꼴이라니. 아줌마가 봐도 참 황당하지 않아요? 아줌마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아들 자존심까지 어그러뜨리고 망신 주고 싶은 거 아니면 작작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했던 증거 영상들 당신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건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마주하게 될 줄 알아요?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나서야 더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망한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는데 더 큰 짐을 안겨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 후로 한참 후에 집으로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 우편에는 자신이 잃은 일자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지만 예정을 생각해 봐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게 봐달라며 빌던 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알량하고 볼품없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듯해요. 저는 그 우편을 사정없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네요. 운명이라는 게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어질 사람은 우연으로라도 만남을 이어가게 되고 어그러질 관계는 어떻게 얽혀도 모진 끝을 맞이하게 되니 말입니다. 전 남친이 제 운명이라 믿었던 그 시절이 실은 진정한 운명인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기 위한 시련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저는 예나 지금이나 미운 마음을 간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여 잘 살길 바랄 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다 가기엔 삶이 너무 가엾잖아요. 참, 환경미화원이신 제 부모님은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제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살뜰히도 챙기고요. 온전히 저와 제 가족에게 열심을 다하며 사는 지금, 저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탄탄대로이지 않을까 늘 생각해요. 제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 덕일까요? 저는 임신 4개월 차에 임산부가 되었답니다. 부디 이 행복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